지금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LAFC 구단 역사상, 아니 MLS 출범 이래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왕, 아시아의 호랑이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았을 때 그곳에는 그에 걸맞은 황제의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지금 구단이 내놓은 청구서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커리어 마지막 전성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지금이 손흥민을 데리고 실험을 할 때인가? 미국 현지 팟캐스트는 분노로 들끓었고 팬들은 구단 사무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바로 LAFC가 오프시즌 내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선임과 스쿼드 운영 때문입니다. 34살 선수로서 하루하루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이 시점에 손흥민은 우승컵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축구 전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전설적인 선수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고립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지 전문가들조차 이건 범죄에 가깝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명백히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미국 MLS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MLS 무브가 전한 한 편의 팟캐스트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AFC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이스 오브 더 블랙 앤 골드에 출연한 패널 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단의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신임 감독 마크 도스 산토스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명장 혹은 확실한 우승 청부사를 데려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LAFC의 선택은 놀랍게도 내부 승격, 그것도 실패한 과거가 뚜렷한 인물이었습니다. 닉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약 내부 인물을 택할 생각이었다면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이 떠날 기미를 보였을 때 이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즌이 다 끝나고 골든타임을 다 놓친 뒤에야 허겁지겁 꺼낸 카드가 고작 도스 산토스인가? 이것은 팩트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를 잘 아는 인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보여준 성적표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그가 기록한 성적은 22승 20무 39패. 승률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10경기를 하면 3경기도 채 이기지 못하는 감독에게 손흥민이라는 페라리의 운전대를 맡긴 셈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문화회복, 공격적 색채, 하이프레싱이라는 화려한 단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닉은 말은 훌륭하다. 하지만 왜 그 방향을 더 일찍 선택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 선택은 혁신이 아니라 그저 늦은 복구 작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LAFC는 지금 우승을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실패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막 팀에 합류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는 손흥민 선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독 선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술적 학대에 가까운 팀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 LAFC의 중원에는 창의성이 전멸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이 전방으로 배급되어야 공격수가 득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LAFC의 스쿼드를 보면 중원에서 공을 예쁘게 차줄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하프라인, 아니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야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분석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도 하고 경기 조립도 하고 심지어 볼 운반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것은 프리롤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이 선수 한 명에게 전술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입니다. 패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선수 보호는커녕 34살이 되어가는 선수의 체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다. 공을 앞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서 손흥민을 끌어내려 쓰는 팀이 우승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한국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우승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유니폼 팔이와 관중몰이를 위한 흥행 카드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팀들을 보십시오.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줄 월드 클래스 동료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가 오직 마법을 부리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반면 LAFC는 어떻습니까? 손흥민이라는 보석을 데려와 놓고는 그를 광산의 곡괭이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구단의 태만이자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남은 시간,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LA행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땅에서 미리 현지 적응을 마치고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LAFC는 그 어느 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감독, 구멍 뚫린 중원, 그리고 독박 축구. 이대로라면 팀 성적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의 폼과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태도입니다. 현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묵묵히 몸을 풀고 전술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린 선수들을 붙잡고 직접 동선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은 리더 그 자체였습니다. 34살이 되기 전에 다 날린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스 산토스 감독과 LAFC 보드진은 손흥민의 이런 품격에 기대어 안일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소니가 있으니까 해결되겠지라는 무책임한 낙관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의 헌신은 팀을 구원할 수 있지만 시스템 없는 헌신은 영웅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6만 관중이 꽉 찬 LA의 홈구장에서 손흥민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LAFC 구단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영입한 선수는 단순한 윙어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증명해낸 역사이자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선수를 데려왔다면 적어도 그가 가진 능력을 100%, 아니 120%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단의 의무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비판과 역풍은 팬들의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것을 막으려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시즌 개막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과 구단 수뇌부는 지금이라도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영입이든 전술적 수정이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LA의 태양 아래서 고립되어 땀 흘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늦은 밤 지구 반대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분노하고 또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가 한 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비되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축하하려던 그 순간 15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다시 그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하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루카 부슈코비치. 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전 유럽을 들썩이게 했지만 정작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한 것은 부슈코비치가 아닌 지금은 미국 LA에 있는 한 남자의 과거였습니다. 15년 전 18살의 손흥민은 대체 어떤 괴물이었던 것인가? 토트넘의 후배가 젖먹던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결국 격파에 실패한 손흥민의 전설적인 대기록. 오늘 우리는 15년째 깨지지 않는 함부르크의 성역과 존 테리라는 거함을 무너뜨렸던 손흥민의 소름 돋는 유망주 시절 비하인드,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야 그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유럽 축구계의 통탄을 심층 분석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SV의 홈구장. 18세의 유망주 루카 부슈코비치가 골을 터뜨린 순간 장내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기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광판에 띄워진 기록은 현장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부슈코비치의 득점 나이는 18세 321. 분명 훌륭한 기록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곳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10년 18세 135일의 나이로 골망을 흔들었던 손흥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주는 충격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천재가 분데스리가를 거쳐갔지만 함부르크의 이 최연소 득점 금자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슈코비치라는 천재조차 15년 전 손흥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손흥민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태생부터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18살의 손흥민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뷔전이었던 FC 쾰른전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비웃듯 뚫어버리고 골키퍼까지 제치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현지 해설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오넬 메시의 재림을 보고 있다. 15년 전 그날의 함성이 지금 부슈코비치의 득점과 교차하며 독일 전역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8세 시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진을 상대했던 기록이 말해줍니다. 2010년 프리시즌 함부르크는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첼시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수비 라인은 철의 벽이라 불리던 존 테리와 히카르두 카르발류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8살의 동양인 소년이 존 테리의 마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페너트레이션을 성공시킨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인 존 테리가 뒷덜미를 잡으며 허탈해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전설적인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지켜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리트 판 니스텔로이는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능을 봤지만 손흥민처럼 18살에 완성된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천재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 뒤에는 손흥민 특유의 도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첼시전 골 직후 부상을 당해 전치 수개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재활 기간을 반토막 내며 복귀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슈코비치나 다른 유망주들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손흥민만의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15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금자탑처럼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2026년. 손흥민은 토트넘에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겨주고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매주 보여주던 활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슈코비치의 기록 경신 실패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이미 신기했던 선수를 데리고 있었으면서 왜 그를 더 소중히 대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이 런던 현지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는 매 시즌 15년 전에 자신과 싸우며 증명해 왔습니다. 부슈코비치라는 특급 유망주조차 손흥민의 18세 기록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기준점 스탠더드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이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인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1,000원에 팔리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팬들을 향해 어떻게 알고 오셨냐며 웃어주던 그 품격. 18살의 존 테리를 무너뜨렸던 그 소녀는 15년 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함부르크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금자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토트넘의 차세대 주역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18세 손흥민의 기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반짝하고 나타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압도했고
15년 동안 그 압도적인 기량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성실한 천재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잔디 위에 새겨진 그의 최연소 기록은 아마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도 깨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예우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는 미국 LA의 태양 아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가 유럽 땅에 남긴 이 선명한 발자국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5년째 깨지지 않는 손흥민의 이 경이로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나 이 기록을 깰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손흥민 선수의 영원한 활약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은 축구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4위, 국내 컵대회 전원 탈락, 그리고 선수와 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런던의 명가 토트넘이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끝에서 영국 현지 전담 기자가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이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견뎌온 것인가?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구단 운영진을 공개 저격하고 부주장 미키 판더펜이 팬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이 홀로 감내했던 그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 애슬레틱의 전담 기자 된 킬패트릭이 폭로한 토트넘 내부의 충격적인 실태와 손흥민이 떠난 뒤 비로소 드러난 진짜 리더십의 실체를 심층 분석합니다. 8일 새벽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경기가 끝난 뒤 들려온 소리는 응원가가 아닌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2대3 패배. 리그 14위로 추락한 토트넘 선수들을 향해 팬들은 야유를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부주장 미키 판더펜이 팬과 직접 충돌하는 최악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무너진 팀 기강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사태는 경기장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단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일이 잘 풀릴 때만 나타나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이라며 독설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순간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이름을 소환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찼을 때 이런 하극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메로와 히샤를리송 같은 거친 자존심들을 하나로 묶고 팬들의 비난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웃어 보이던 그 미소 뒤에 얼마나 처절한 인내가 있었는지 전담 기자 된 킬패트릭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골 결정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라커룸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접착제였고 분노한 팬들과 선수들을 잇는 마지막 가교였습니다. 지금 토트넘에는 축구 실력보다 그 가교의 공백이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견뎌온 시간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을 10년 넘게 전담하며 손흥민의 모든 것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가 본 손흥민은 단순히 착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자기 정치를 하려 할 때 차분히 그들을 앉혔고 구단이 선수들을 방치할 때 본인이 직접 선수들의 멘탈을 챙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을지언정 동료가 화살을 맞는 것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부주장은 팬과 싸우며 감독은 원수팀인 아스널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지자마자 토트넘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버린 것입니다. 전설적인 수비수 존 테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 완장은 팔에 차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박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주었습니다. 로메로가 SNS에 글을 올릴 때 손흥민은 아마 잔디 위에서 피를 흘리며 다음 경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월드클래스와 일반 선수의 차이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로 떠날 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토트넘은 로메로를 중심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49년 역사상 유례없는 티켓 미달과 선수단 분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리더가 구단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미국 LA는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13경기 12골 4도움. 하지만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골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LAFC의 라커룸에 들어온 뒤 팀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